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김성근 충북도 부교육감 취임이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부 출신의 전문직 부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큰데요. 충청북도 김성근 부교육감을 모시고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9월 1일자로 부교육감에 임명되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집이 충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교육 정책을 좀 해서 여기가 정말 좋은 교육 공동체로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 지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데다가 교육의 땅을 더 좀 붙일 수 있도록 애를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자, 충북에서는 최초로 그 교육부 출신의 전문직 부교육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는 부교육감이 뭐 행정직 부교육감이 많이 나오셨는데 대부분 오셨죠. 예,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교사 출신의 부교육감이 오신 건데요. 자, 행정직 출신과 교사 출신의 부교육감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학부모님들이 어떤 데서 갈등하시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대하고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제 현장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발령지가 강남 8학군이었고요, 서울에.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충북으로 내려와서 이제 제천 동중학교부터 저기 시골 봉양중학교를 예. 거쳐서 이제 입시 명문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여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실사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좀 했었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는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통할하는 학교실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병호 교육감님이 펼치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제가 좀 힘을 보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고민이 누구보다도 많을 것 같으신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그 3대 안전망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기획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방역 안전망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혼자 방치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돌봄에 대한 안전망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교육 안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1학기 때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충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8,000명씩 연수를 받고 이제 뭐 5,000명, 8,000명 연수 강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우겠다고 나선 소식들이 교육부로 전해왔었어요. 예, 예. 저희들은 초기 그 원격 수업 전환 과정에서는 충북 교육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전문가들 이야기는 내년 중반 이후까지 가기가 쉽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원격 수업의 질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학기 때는 상방향 소통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서로 같이 그 눈을 맞추거나 한 그런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그 상방향 소통은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학업이 좀 뒤처지는 그렇죠. 아이들에 그런 대한 문제가 좀 가장 걱정이죠. 학력 보충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저희들도 이제 뭐 대면 수업 직접 필요한 애들은 이미 선생님들이 학교로 좀 불러서 네.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제일 큰 그 교육적 과제가 하나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주도성입니다. 아, 스스로 뭔가를 하는 애들은 사실은 코로나19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장이 좀 그렇죠. 됐습니다. 오히려 간섭 없이 예, 예. 자기가 계획 세우고 또 컨텐츠들은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필요하면 디지털 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좀 키울 건가. 그러려면 자기 미래 목적에 대한 희망이 좀 뚜렷해야 되고 예. 또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또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획하는 좀 계획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마 교육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좀 기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교훈을 심어줬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자, 충북도교육청이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안학교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당위성과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충북에서만 보면 한 해에 학업 중단 학생이 한 1,300명 네. 정도쯤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치면 한 800명 되는데 그중에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 요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하고가 조금씩 미스매치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줄기에서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좀 변화를 하는데 지금 우선 이 전환기에서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치유가 필요한 애들은 사실은 그 전국에서 제일 먼저 위스쿨로 출발한 언여울 중학교 이후의 고교 과정에서 이제 이 치유형 대안학교가 좀 필요합니다. 걔들은 학교에 바로 넣어버리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모든 에너지를 걔들 그 챙기는 데 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가들이 걔들을 좀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의 선생님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스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이제 언여울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되었죠. 예. 그 두 번째는 애들이 지금 이제 자기 목표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취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좀 키우지 못한 경우는 자기 진로를 위한 기본적인 좀 그 충전이나 이렇게 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전환형 그 학교라고 해가지고 전환학교라고 덴마크의 그 에버트 스쿨레나 이제 이런 이제
대안교육 모델을 좀 가져와서 네. 한 1년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익히게 하고 내가 뭘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게 좀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좀 제대로 학교에 좀 다니고 있어도 뭔가 자기가 있는 끼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일반 정규 교육 과정보다는 뭔가 전문가 그룹들이 걔들이 가지고 있는 끼들을 좀 더 지원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 자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환 학교들이 필요하고요. 미래 학교 전체를 보고 나면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나 안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데, 크게 보면 대안형,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있는 교육과정을 미래에 맞게 좀 대안적으로 디자인해 나가는 큰 방향이 국가적으로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이제 지금 부감님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교육행정이나 지금 어떤 큰 모델 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예. 이번 기회에 이번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부감님이 그래도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저 역시 이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 5월이죠. 5월에 충북도가 추진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일부 고교 서열화를 우려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신청 학교가 없었다는 후문도 있고, 또 충북도와 교육청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이런 후문도 있는데, 자,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충북도에서 사실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심각성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제 저는 이때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은 이제 와서 이제 큰 줄기 정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충북도청에서 이제 추진했던 충북의 좀 인재들이 정말 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충북 교육의 경쟁력이 좀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취지는 저는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니던 세대는 학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좋은 이제 선배님들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하는 소위 이제 명문고등학교가 이제 저희들을 길러내고 그랬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교학점제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미래 사회를 좀 대응을 하려고 하면 학교라는 테두리를 좀 깨야 된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를 들면 A 학교나 B 학교나 이게 이제 명문 학교가 되면 거기에는 좋은 애들이 가고 거기에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됐다면, 지금 25년도를 향해서 지금 저희가 변화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인근 학교들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정책 변화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청주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명문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A, B, C, D 학교들이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이 아이들이 원하면 같이 한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이것을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라는 그 벽을 좀 허물고 인근에 있는 학교들까지 좀 엮어서 예술고나 심지어는 예술고나 과학고나 안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를 같이 묶어서 서로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따로따로 또 해나갈 거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가는 있게 서로 분산과 이렇게 좀 집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통합 교육 과정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학교라는 단위를 따로따로 떼놓고 우리가 지원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큰 흐름에서 아마 조금 안 맞는 거가 되겠죠.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도청에 쉽게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것 같고 이제 그 과제들은 제가 앞으로도 좀 같이 소통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감님께서는 충북에서 그 학교 혁신을 주도했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자, 충북 교육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번 그 행복시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학교가 선생님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선생님들 간의 협력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예. 지난 코로나19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 평가를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그런 협력적 문화가 있는 곳은 훨씬 더 대처가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전 그 혁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괜찮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그 예전에 지금 이제 로봇 자동화나 인공지능 이런 게 되면서 사실 일자리가 급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있던 일자리 중에 거의 50% 이상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은 새롭게 창의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일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학자나 아니면 이제 미래학자들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기업에 취직하고 이렇게 가던 이 그 직업 순환의 고리가 좀 깨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지역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역 어른하고 관계를 맺고 또 지역에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인 그리고 자기 삶의 미래가 같이 연계돼 있는지 같이 배우고 눈여겼다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역의 인재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미래의 블루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충북 교육에서 굉장히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각 기초자치 단위별로 이제 1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10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단위별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훨씬 더 이렇게 긴밀히 같이 협력하고 학교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하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 중심으로 교육이 좀 새로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성장하고 나중에 지역의 일꾼이 되어서 지역에서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역의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좀 저희들이 투자하고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 한 부분 좀 변화를 해야 된다면 지금 이제 행복교육지구가 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넓고 적극적인 규모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지역 생태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전교조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교조가 대법에서 그
파기완성됐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해직교사 복직 문제가 또 이제 어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후속 조치 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충북은 이제 정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해직교사가 2분입니다. 네네. 저희들은 아, 일단 2분밖에 안 예, 되시나요? 2분입니다. 2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해직교사가 나왔던 시행령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복직 명령을 일단 내린 상태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면직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안 그러면 그 후속 절차들은 전국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들도 같이 합해서 좀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이분들이 그 그간 상처도 좀 그 치유를 하고 건강한 정말 이렇게 역할을 다시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학교 현장에서 그 교사의 권익이나 이런 게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체벌, 뭐 일방적인 체벌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고 지금은 체벌은 금지죠. 하지만 이제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아우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 또 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이라든지 그거는 또 학교 교사가 또 바로잡아줘야 돼. 학교의 어떤 학습권을 위해서 어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학교 현장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은데 부감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가 너무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가 교육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육부 있으면서도 학교 폭력 같은 경우 사소한 일까지 전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그리고 좀 사소한 일들은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을 좀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학교가 정말 좀 건강한 문화가 좀 형성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들은 서로가 좀 용인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벌은 저는 이제 좀 구시대적인 산물이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행복시아학교를 하면서도 저희가 학교가 이제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경계 세우기란 것을 했습니다.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을 서로가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도리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 한 10가지 정도, 뭐 5가지 정도를 서로가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정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약속들을 좀 정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좀 과하지 않는 선들을 이렇게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아침밥을 반드시 좀 먹여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낸 적도 있고 사실 그게 애들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스킨십해서 보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스스로가 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런 기본적인 룰들을 좀 지키는 것들을 스스로 토론하고 그것을 좀 약속을 정하고 저는 이런 그 경계 세우기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부감님 일부 혹시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교육계에서 차기 그 교육감으로 뭐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부 교육계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지금 일고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교육감, 차기 교육감 뭐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교사가 예. 취임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 집단이 다른 집단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는 그 유일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 역할에 대한 게 있겠지만 뭐 그렇게 봐주신 거 좀 과분하고요. 저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기쁜 일입니다. 이제 충북에서는 사실 김병우라는 좋은 지도자가 계시고 예. 그분이 좋은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돕고 그게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결실을 맺으면 그게 김병우 교육감님이나 저나 교직 처음 출발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고 그게 목적이지 저 개인이 뭐가 된다고 이게 또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병우 교육감님을 굉장히 좀 존경하고 하는 게 그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육감님을 네네.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인구 중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3분의 1의 아이들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처럼 뭐 열심히 공부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고요. 이런 급변기에 저희가 제일 필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그 도민께서는 우리 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 정책을 하는 충북교육청과 교육가족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한 데 대해서 소통의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따가운 비판들을 전부 다 수렴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저희가 움직이는 거나 저희에 대한 것들이나 이게 따뜻해야지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신뢰하고 같이 손잡고 정말 어려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부감님의 그 학교 현장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 학교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그 교육의 도시 충북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 김성근 부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